우보농장은 2010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도시농업, 그러니까 도시농부로 활동을 했어요. 주말농장 5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도시농업에 밭작물 키우는 재미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농사를 시작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종자의 중요성, 토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대를 이어서 키우는 그런 씨앗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밭작물 중심으로 하다가 우연치 않게 벽시들을 구하게 됐어요. 토종 벽시를. 그러면서 이제 우보농장이라고 새로 임대를 한 땅에서 작게 한 5평 규모의 논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그동안 모아온 벽시 한 30종을 조금씩 심었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우보농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종을 매개로 작물을 키우는 농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좀 생태적인 방식, 그러니까 토종이라는 건 과거 전통적인 방식의 농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면서 그 농법을 기반으로 한 농사, 이런 농사를 짓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토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국수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씨앗인데 올해 심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나올 수 있는 씨앗. 토종에 대립되는 개념의 용어가 개량종이라는 거죠. 개량종은 올해 심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없는, 받아서 쓰면 변이가 일어나는 그런 종자고, 토종은 올해 심고 내년에 심고 100년 후에 심어도 같은 종자로 나오는, 그래서 대대로 이어올 수 있는 그런 걸 토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땅에 적응을 하고 기후에 적용한 그런 씨앗이라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전문적인 표현으로는 적응해서 고정된 씨앗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에 대한 의미를 좀 넓게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일본에서 어떤 뭐가 들어왔어, 씨앗이.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 환경과 농부와 땅에 적응을 해서 고정화되면 그것 또한 토종인 거죠. 그렇게 좀 넓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종을. 제가 이제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거기에서 제가 배운 분들이 있어요. 첫 발을 어떻게 디뎠느냐에 따라서 평생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말 농장이었는데 거기에 5평 5밭을 일굴 때 그 농토를 가지고 소유하시고 계시는 할머니들이 있었는데, 거기 할머니들이 농사를 옛날 방식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저는 농사를 과거부터 지어왔던 사람이 아니고 그때 처음으로 씨앗을 뿌려보고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해봤던 때여서 그 할머니들의 농사를 보면서 이런 식의 순환하는 삶을 살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순환하는 삶이라는 게 뭔가 봤더니 딱 2가지였는데, 하나는 씨앗의 순환이었던 거예요. 씨앗을 사다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가 어딘가 보관해서 다음에 심고 늘 씨앗을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그 씨앗을 저도 이제 받아서 심고 그랬죠. 그게 바로 토종이었던 건데, 그런 씨앗의 순환,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단절시키지 않는 그런 농사가 아주 저한테는 좀 매력적이었어요. 토종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이라는 건 품종이 다양하다 이런 차원이 떠나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역에 다른 벼들이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토종이라는 것이 갖는 특징은 적응해서 고정화된 품종이 1450종이 있었어. 한반도에. 어마어마한 품종이었고, 그것을 직접 심었어요, 농부들이. 심은 걸 일본 애들이 조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땅덩어리 전반에 모든
1450종이 심어졌다는 건 어마어마한 다양한 품종들이, 그리고 다양한 농부들의 어떤 선택들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서 그 품종에 따른 문화가 형성이 됐을 것이다. 맛이 형성됐을 거고, 그 맛에 따른 또 다른 가공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100년 전에는. 이 다양한 토종벼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문화를 찾아보자라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그 다양성이 현대에서는 예술가들의 정서적 감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강하거든요. 제가 이제 늘 하고 있는 게 토종벼 전시회 이런 것들을 해요. 그 전시회를 할 때 특히나 이제 토종벼 논을 본 작가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논의 풍경과 전혀 다른 풍경, 물결들이 있기 때문에 한 논에 시커먼 논이 있어. 검은 벌판인가, 황금 벌판이 아닌. 그 다음에 붉은 벌판이 있고, 하얀 벌판이 있고, 이런 논의 어떤 미각적, 이게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죠. 상상력을 자극시켜요. 예술가나 문화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기획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아트 상품도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민 차원에서 제가 한 10여 년을 계속 이제 홀로 했죠. 이렇게 순수하게 제가 좋아서 마음껏 이렇게 하던 와중에 어쨌든 양평군에서 작년부터 토종 클러스터 단지, 그러니까 토종벼만이 아니라 토종 작물 전체에 대한 클러스터 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단 양평에서 추진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2개 읍면의 대표 농부들을 선정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토종 벼씨들을 벼를 키울 수 있게끔 조건을 마련해요. 근데 사실은 토종벼에 대해서 양평 농부들이 언제 심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계량종에 비해서 어떨지도 모르는 거예요. 1년 농사는 굉장히 위험하잖아. 이 벼씨를 괜히 파종했다가 쫄딱 망하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죠. 처음부터 막 심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안전판으로 계약재배 형태로 간 거죠. 계약재배라는 건 수매를 일괄해주는 방식. 그것도 수량에 따른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수에 따른 수량.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들 입장에서는 크게 위험 부담이 없죠. 거기서 잘 나오던 못 나오던 규모에 따른 일정한 보상을 해주니까. 그리고 양평 12개 읍면에 똑같은 품종을 준 게 아니라 각 농부당 2종씩, 그래서 총 25종을 심은 거예요. 12농가에. 그러니까 25종을 심어놨으니 이 12농가들은 25종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서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연구를 해서 그 중에 올해 제대로 된 품종을 선정을 해서 내년에는 스스로가 심게 합니다. 토종은 결국은 민의 것이거든요. 민에서 스스로가 알아서 하게끔 하는 게 맞아요. 관에서 주도로 일방적으로 주거나 계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은 조건, 지원 이런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민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토종벼를 짓는 농구는 없었어요, 거의. 1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아예 전무했죠. 그러니까 토종벼를 그냥 단순히 종자 확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걸 쌀로서 판매까지 하는 단체 혹은 개인은 없었던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벽실을 나눠야 되잖아요. 나눌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당신네 지역에서 키웠던 벼는 그걸 품종을 제가 드렸어요. 지역별로 있는 분들한테는 과거에 당신네 조상들은 그 벼를 먹었어요. 그 벼를 다시 복원해서 거기서 좀 먹어보면 어떠냐. 그게 역사인데, 그게 선조의 그러한 흐름이었고,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시더요. 그래서 그걸 드리면서 그분들과 이제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지금 이제 저희 회원만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걸 쌀로 판매를 하려는 이런 분들도 한 40-50명 돼요. 지역별로 이제 키우시는 분들과 항상 교류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늘 1년에 한 4번 정도를 모였어요. 이제 조만간
자기네들 1년 동안 해온 내용들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 토종별 농부 대회라고 해서 그때는 품종별 각 지역별 대표 자기가 이 품종 좋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밥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쌀 요리사들도 결합하고 이런 행사를 늘 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정보들도 교환하고 품종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 차원에서 그렇게 정보 교류가 되면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농부들한테 권장을 하겠죠, 품종을. 판을 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요. 기반에 대한 판을 벌려주고 거기서 자유롭게 민들이 놀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일정하게 관심이라는 건 크게는 최소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스피커 역할, 그러니까 홍보와 관련된 측면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아직 쌀과 관련된 제대로 된 전시장 혹은 박물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쌀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소로리부터 시작해서 가와지벽시까지 5,000년의 그 역사가 있었던 거고, 그 속에서 이 다양한 품종들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너무나 다양한 멋진 박물관이 만들어질 텐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잘 꾸미느냐에 따라서 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만의 자긍심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이 모델이, 벼의 모델이, 특히나 토종 모델이 그런 그러니까 박물관 혹은 전시관 같은 걸 한번 기획을 하면,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볼 만한, 그러면 토종 농부들이 굉장히 뿌듯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그거죠 뭐.